최근 오라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에게 오라클은 여전히 데이터베이스, ERP, 보수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로 기억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오라클은 과거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에서 클라우드 부문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고, 이어 발표된 틱톡 미국 사업 지분 인수 소식은 오라클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넘어 글로벌 데이터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실적과 틱톡 딜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는 업데이트가 될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도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처음부터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을 준비했습니다. 오라클의 숫자, 정치적 배경, 기회와 리스크를 차분히 살펴보면서 이 사건이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을 보겠습니다. 이번 2026 회계년도 1분기 오라클의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해 14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 개선되며 오라클이 단순한 전통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라 클라우드 중심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 즉 OCI 매출은 전년 대비 55% 성장했습니다. 멀티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매출은 무려 1529%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저 효과 때문이 아닙니다. 대형 고객 계약이 실제로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소프트웨어 매출은 소폭 줄었고 하드웨어는 워낙 비중이 작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 둘이 아니라 클라우드, 특히 OCI와 AI 워크로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녀성과 의무 RPO입니다. 이미 확보한 계약에서 앞으로 인식될 매출이 무려 4,550억 달러, 전년 대비 359% 증가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RPO가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보다도 훨씬 더 늘어난 겁니다. 단순히 분기별 매출만 보고 있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앞으로 오라클이 안정적으로 인식할 예약된 미래 매출이 산처럼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AI 기업들과의 멀티이어 계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맺은 장기 계약처럼 오라클도 여러 기업들과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 틱톡 딜은 완전히 새로운 장면이 아닙니다. 202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이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보안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내려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하거나 분리해야 한다고 압박했죠. 그 과정에서 후보로 거론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그리고 오라클이었습니다. MS는 틱톡의 북미 사업 전체 인수를 원했지만 협상은 복잡했고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월마트는 틱톡의 전자상거래 잠재력을 노렸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오라클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로 제시되며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딜은 무산됐습니다. 법원이 틱톡 금지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행정명령 자체가 철회되었습니다. 즉 당시 논란은 정치적 압력은 컸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비슷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위협이나 논란이 아니라 실제로 매각 합의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2020년에는 압박과 소송 수준이었다면 2025년에는 법적 합의와 실제 지분 매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번 딜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 US의 지분을 20% 미만으로 줄입니다. 오라클, 실버레이크, MGX가 각각 약 15%씩 합쳐서 절반 가까운 지분을 확보합니다. 여기서 실버레이크는 글로벌 테크 투자 전문 사모펀드고 MGX는 아부다비 기반의 AI 및 첨단 기술 투자 회사입니다. 즉 단순히 오라클만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와 아부다비 국부펀드 자본까지 합류한 구조입니다. 이사회의 과반은 미국 거주 인사로 채워지고 보안 감독 기구가 설치됩니다. 틱톡의 핵심 알고리즘도 미국 측이 라이선스를 받아 감독과 검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업 가치는 약 140억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숫자를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흥미롭습니다.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할 때는 16억 달러,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할 때는 10억 달러, 왓츠앱은 190억 달러였습니다. 틱톡은 글로벌 MAU가 10억 명을 넘는 플랫폼이라 140억 달러는 다소 보수적인 밸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딜은 철저히 정치가 만든 매각입니다. 시장 논리로만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는 점에서 앞서의 인수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라클은 이 딜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 걸까? 틱톡을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광고 영업이나 콘텐츠 정책은 여전히 틱톡 US 경영진의 몫입니다. 오라클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투자자로서 지분을 보유합니다.
둘째, 보안 파트너로서 데이터 저장과 알고리즘 검증을 맡습니다. 즉, 광고 매출을 나누는 운영자가 아니라 성장에 베팅한 투자자이자 보안 인프라 공급자에 가깝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틱톡이라는 건물에서 오라클은 집주인이자 보안업체 같은 위치입니다. 건물이 잘 되면 지분 가치가 올라가고 건물 안에 설치된 서버와 보안 장치에서 꾸준히 임대료를 받는 구조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야 합니다. 오라클은 단순한 임대업자가 아니라 정부가 승인한 보안 파트너라는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즉, 같은 건물 안에 여러 보안업체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은 오라클이 맡는다는 식으로 지정된 겁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큽니다. 정부 승인과 신뢰를 동시에 얻었다는 건 향후 다른 글로벌 기업이나 규제 산업에서도 오라클을 안전한 선택지로 받아들이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포지션은 단순히 틱톡 한 건에 머무르지 않고 오라클 클라우드 브랜드 전체를 끌어올리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딜이 오라클에게 주는 기회는 명확합니다. 첫째, 클라우드 매출 성장입니다. 틱톡은 미국 내 월간 활성 이용자가 약 1억 7천만 명, 미국 광고 매출은 연간 110억 달러, 글로벌 광고 매출은 2024년 기준 약 230억 달러, 2025년 전망치는 300억에서 32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플랫폼이 오라클 OCI 위에서 돌아간다면 단일 고객만으로도 막대한 클라우드 소비가 발생합니다. 둘째, 브랜딩 효과입니다. 미국 정부가 승인한 보안 파트너라는 지위는 금융 헬스케어 공공기관 고객을 유치할 때 매우 강력한 레퍼런스가 됩니다. 셋째, 지분가치 상승입니다. 틱톡 US가 향후 IPO를 추진하거나 매각될 경우 오라클은 투자자 지위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넷째, RPO와의 연결입니다. 만약 틱톡이 단기 계약이 아니라 멀티이어 계약으로 오라클 OCI를 사용한다면 그 금액은 오라클의 RPO에도 반영됩니다. 이미 4,550억 달러에 달하는 RPO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틱톡 딜은 단순한 보안 계약이 아니라 오라클의 미래 매출을 예약해주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째, 정치 변수입니다. 이번 합의가 정치적 결정에서 비롯된 만큼 정권 교체나 미중 관계 변화에 따라 새로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비용 부담입니다. 보안 검증, 데이터 중복 저장, 규제 대응 비용은 OCI 마진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객 집중 리스크입니다. 틱톡 트래픽이 줄거나 성장세가 둔화된다면 오라클의 클라우드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알고리즘 통제 문제입니다. 라이선스와 검증 체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실제 통제권이 어디까지 넘어올지는 불확실합니다. 다섯째, 중국의 반발 가능성입니다.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에 제재를 가하거나 향후 미중 분쟁이 심화될 경우 틱톡 US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즉, 기회만큼이나 리스크도 뚜렷한 딜이라는 점을 투자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딜의 특수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구글의 유튜브 인수, 마이크로소프트의 링크드인 인수,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 이 모든 거래는 시장 논리로 이루어진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기업이 미래 고객과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해 스스로 결정한 딜이었죠. 실패의 가능성이 있어도 그것은 철저히 기업의 전략적 모험이었습니다. 반면 틱톡 매각은 다릅니다. 이건 기업이 자율적으로 내린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 압력과 법적 강제에 의해 발생한 비자발적 매각입니다. 즉, 전통적인 M&A의 논리와 달리 국가안보라는 잣대 위에서 억지로 구조가 짜인 겁니다. 그 결과 오라클은 경쟁을 뚫고 얻어낸 인수자라기보다는 정부가 지목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시장의 성공과는 다른 성격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틱톡 딜은 단순히 또 하나의 인수라기보다는 정치가 만든 전략적 자산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오라클이 스스로 시장에서 따낸 성과라기보다는 국가안보라는 잣대 위에서 만들어진 위치라는 점에서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담긴 자리인 겁니다. 이게 오라클의 보수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번 사건이 데이터 안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오라클 이름을 강제로라도 올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틱톡 분리하는 정치가 만든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오라클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단순히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국가안보급 데이터 인프라를 책임지는 파트너로서 말이죠. 틱톡 지분은 건물의 지분처럼 장기적으로 가치가 변할 수 있고 클라우드 매출은 그 건물이 서 있는 한 꾸준히 발생할 임대료와도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 임대료 같은 클라우드 매출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쌓이느냐입니다. 정치 변수와 규제 비용은 여전히 리스크지만 이번 사례는 오라클의 OCI가 어떤 고객을 품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강력한 레퍼런스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사건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좀 더 길게 이어질 흐름의 시작이라고 느껴집니다. 오라클이라는 보수적인 기업이 어느새 미래형 미디어 데이터까지 품게 됐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번 분리안이 남긴 진짜 의미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는 때때로 정치에서 비롯되지만 그 속에서 기회를 잡는 기업이 결국 더 크게 성장합니다. 오라클의 틱톡 딜은 바로 그 상징적인 사례일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오라클의 미래를 설명해주는 또 하나의 장면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영상이 오라클을 지켜보는 투자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